지금 숨 한번 쉬어보세요. 방금 그 느낌이 이상했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가래가 계속 나온다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평범한 기침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 결과는 바로 폐암이기 말기, 한쪽 폐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는 음식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흰색 채소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 한 잔의 습관이 어떻게 폐 기능 회복과 소화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 증진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되던 기침과 가래 때문에 마지못해 찾아온 병원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기관지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들고 온 의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폐암이기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항상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는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암세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왼쪽 폐 전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왼쪽 폐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 그는 한쪽 폐로만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술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와 약물 치료의 부작용, 그리고 급격히 약해진 면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겁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명치 부근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고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식도에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영양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위장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 자신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수술은 성공했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친구는 그의 수척한 모습을 보더니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분이 있는데 물을 꾸준히 먹고 많이 좋아졌다더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때? 물하니 그저 반찬으로나 먹는 평범한 채소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바로 시장에 들러 신선한 물을 한 상자 사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무가 폐 건강에 좋다는 정보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흰색 식물이 폐를 보호한다고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와 비타민 B 복합체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폐 수술을 받은 그에게는 딱 필요한 영양소들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에 함유된 특별한 효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소화를 돕고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위염과 식도염으로 고생하던 그에게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무에는 안토시아닌과 유사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폐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수술과 약물 치료로 지친 몸에 쌓인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물을 활용한 식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맵고 자극적이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본 끝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즙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만 갈아서 마시면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목과 위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추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추는 단맛이 있어 무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기력 회복에 좋은 식재료였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대추 몇 알을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였습니다. 대추의 영양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1시간 정도 은근하게 달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추물이 식으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무즙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신선한 물을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껍질째 사용했습니다. 준비된 무와 차가운 대추물을 믹서기에 함께 넣고 곱게 갈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즙은 순수한 무즙보다 훨씬 부드럽고 마시기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무즙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반신반의하면서 마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즙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소화 기능이었습니다. 그동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불편했는데 조금씩 그런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무즙을 마시고 나면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점심과 저녁 식사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식사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음식을 삼킬 때 느껴지던 식도의 불편함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으로 인한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와 항염 성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계속 빠지기만 하던 체중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유지되더니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즙을 마시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물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무즙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다른 형태로 물을 먹는 식이었습니다. 가장 자주 해먹은 것은 무생채였습니다. 신선한 물을 가늘게 채 썰어서 고춧가루, 식초, 설탕, 마늘 등으로
양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식사할 때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생채는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말랭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면 쫄깃하고 고소한 무말랭이가 됩니다. 무말랭이는 생무보다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말랭이를 물에 불려서 고추장 양념을 넣고 무치면 훌륭한 밑반찬이 되었습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 자주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끔은 물을 얇게 썰어서 바삭하게 말린 무칩을 만들어 간식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무뻥튀기처럼 바삭한 식감이 있어서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이나 건조기를 이용해서 만들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국도 자주 끓여 먹었습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 멸치 육수에 넣고 끓이면 시원하고 개운한 무국이 됩니다. 무국은 국물이 있어서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무가 푹 익으면 부드러워져서 소화하기도 편했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할 때 무국을 먹으면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섭취하면서 그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무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무 한 개의 4분의 1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상당량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는 이런 영양소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는 매일 물을 섭취하면서도 지나치게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유지했습니다. 무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질 수 있고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술 직후만 해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한쪽 폐로 생활하시는 것 치고는 정말 잘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는 의사에게 물을 꾸준히 섭취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만으로 암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 과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일상생활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돕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위염과 식도염도 거의 완치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음식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체중도 수술 전에 80% 정도까지 회복되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때는 앞날이 너무나 막막했지만 이제는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무즙을 마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무즙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무즙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무의 효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이 물을 섭취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롭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식품이라는 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는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한 서민적인 채소입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으며 말려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무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무를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무를 생으로 먹을 때는 너무 맵지 않도록 대추나베, 꿀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우리 몸을 돕는 역할을 할 뿐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무와 같은 자연식품은 치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음식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몸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무를 비롯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며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가족들도 함께 무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위해 억지로 함께 먹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가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탁에서 무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무가 가장 달고 맛있을 때입니다. 김장철에 나오는 무는 당도가 높고 수분이 풍부해서 생으로 먹어도 아삭하고 달콤합니다. 이 시기에 무를 활용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매년 겨울이 되면 신선한 무를 넉넉히 사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물을 장기 보관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물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하나씩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면 몇 달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데 냉동무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는 이제 무의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흰 무 외에도 빨간 무인 레디시, 작고 동그란 알타리무, 길쭉한 총각무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레디시는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색감도 예쁘고 아삭한 식감이 좋고, 알타리무는 김치를 담그면 맛이 일품이며 총각무는 시원한 물김치를 만들 때 최고입니다. 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단순히 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이 모두 함께 작용해야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무즙을 마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쪽 폐로 살아가는 그에게 호흡 운동은 특히 더 중요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병을 얻기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나들이를 다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발 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셨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암 진단을 받던 날의 충격,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의 두려움, 회복 과정에서의 고통, 그리고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던 기쁨까지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동네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물을 한 박스 샀습니다. 이제 물은 그에게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 매개체였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동반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을 씻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처럼 흔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큰 기침 없이 숨을 쉴 수 있다면, 통증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와 같은 건강한 자연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에는 폐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 건강, 면역력 강화, 항염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무는 그중 하나의 요소로서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물을 식단에 포함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무즙 한 잔, 식사 때 무생채 한 접시, 속이 더부룩할 때 시원한 무국 한 그릇,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몸이 찬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시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물을 포함한 어떤 자연식품도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자연식품은 치료를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한 사람의 회복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회복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즙 한 잔을 마시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울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